과학 수사로 만나보는 사건입니다. 요번에 세 번째 이제 과학 수사 특집인데요. 콘크리트 잔해에서 발견된 시신,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잔해에서 발견된 시신인데 이제 이게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취급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제가 먼저 설명드릴까요? 네. 사건 개요를 설명 좀 드리면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0년 6월 2일 날 오후 2시 20분경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그 땡땡역, 그 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현존하는 역이니까. 땡땡역 구내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예전에 진 그 역 구내다 보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가 이제 그걸 철거를 이제 하면서 아마 뭐 수세식이라든지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고치려고 했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콘크리트 잔해와 함께 청테이프로 꽁꽁 이 결박돼 있는 네. 불상의 남자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와, 그러면 이거 콘크리트 친 거죠. 이럴테면. 이거는 사람, 거의 타살인 거죠. 그렇죠. 볼 것도 없죠. 네. 이런 경우는. 청테이프로 묶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시신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으니까. 네. 이거 진짜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제 현장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현장은 진짜 기차역 내에 있던 그 재래식 화장실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요. 아마 이 콘크리트 건물 해체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왜 굴착기.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굴착기.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아마 잔해를 이렇게 걷어내는 상황에서 발견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발견할 당시에는 날씨는 맑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되니까 1차 감식을 그 당일날 밤 8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아마 6시간 가까이 발견되고 나서 6시간 그렇죠. 가까이 2시 20분이니까 8시까지니까 6시간 가까이 한 거죠. 이게 가면요, 잔해 걷어내고 또 시신 제대로 하려면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콘크리트에 특히나 사람이 쌓여 있잖아요. 부어가지고.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제가 콘크리트 이 드럼통에다가 사람 살해해가지고 드럼통에 사람 넣어놓고 위에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있던 시신 발굴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요, 그 수사관들이 정을 가지고 가서 힘을 못 가해요. 그래서 톡톡 때리면서 맞아요. 하나씩 그 콘크리트를 떼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당일날 다 못했어요. 2차 감시까지 해가지고 그 3일 오전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부검 겸 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그 콘크리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레미콘 차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사람이 빠져서 사망한 사건을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사고사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콘크리트를 다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요. 그러면 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과학수사 요원이 거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진짜 그 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신 빼낼 때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 이 감식이라든지 가서 엄청 힘듭니다. 네, 진짜 사실 막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가 양생이 돼가지고 굳어서 있으면 사람하고 콘크리트가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를 조그만 정을 가져가서 망치로 일일이 다 두들겨 갖고 떼내는 작업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저도 한 10시간 남짓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이거 저희가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형사들은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이거. 특히 지금 6월 달이니까요. 되게 더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떤 증거가 훼손될지 모르고 실제 훼손이 가면 안 되고요. 또 미세 증거가 혹시 뭐 콘크리트에 덮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단추 하나가 잘못된 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시신도 또 잘못하면은 마구 뜯어내다가 시신을 또 송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고. 하여튼 이 시신은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전히 부패는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보다 보면 지금 6월 달이면 얼마 안 됐던 거면 얇은 옷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두터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서 나오죠. 단서. 이니셜이 KSJ가 쓰여져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네. 이런 건 엄청 형사들이 민감하거든요.
KSJ면 자기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이니셜 KSJ라는 그 영문 이니셜이 쓰여져 있는 바지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요. 네. 금반지도 있습니다. 금반지도. 그리고 실제로 팔찌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견 보기에는 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목에 뭘 부착하고 있고 그걸 갖고 있었다면 갖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볼 때는 적어도 강도는 아닐 것 같다. 강도살이는. 네. 그리고 두꺼운 패딩 트레이닝복을 입다 보니까 그럼 가을이나 아니면 봄 처음에 이제 그렇죠. 봄 되기 전 좀 추운 날씨에 사망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신에는 팔하고 얼굴에 청테이프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질식이죠. 네. 그다음에 신발하고 바지도 나중에 다 발견을 합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신 모양이 그대로 인상이 됐겠죠. 딱 이렇게 다 뜯어내니까 콘크리트 잔해는 뜯어냈고요. 거기서 과정에서 시멘트 포대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대로 범행을 하고 나서 유기를 하고 나서 그대로 다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물품도 거의 그대로 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강도살인은 아닌 겁니다. 일단은 일견 보이는 거는. 네. 감식 들어가야 되겠죠. 네. 감식 갔습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지문 감식하고 DNA 유전자밖에 없죠. 네. 특정할 수 있는 만한 게 KSJ라는 그 이니셜 갖고 있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이런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감정, 유전자, DNA 감정을 해 지문 감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를 그 사람 범인이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포대에서 지문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그 시멘트 포대. 그다음 청테이프도 범인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지문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 거죠. 청테이프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다 묶여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다 펴야 돼요. 그거면요. 진짜 다 장갑 낀 손으로 그걸 하나 다 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문 나올까 혹시 뛰다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다 살펴보면서 떼요. 그래서 진짜 이 테이프 떼는데도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변사자 의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트레이닝복, 상하이, 양말, 팬티, 운동화 이거 다 챙기고요. 네. 금반지도 발견됐고요. 14K였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손에 있었고 소지, 그다음에 금목걸이 착용하고 있는 거지 착용. 네. 그다음에 금목걸이는 돼지 펜던트였대요. 그다음에 팔찌는 같은 경우는 왼쪽 손목에 이렇게 또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변사자 손톱은 깎아야죠. 거기서 어떤 DNA나 또 증거가 기본입니다, 기본.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 검시해야죠. 네, 전체적으로 부패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안검, 결막, 시강, 관찰이 불가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암검, 결막이라는 건 우리가 일혈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일혈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경부 압박 질식사라든지 하여튼 목을 눌려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흰자에 마치 바늘로 콕콕콕 찔러 가지고 빨갛게 바늘 자국이 난 것처럼 그런 그 점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일혈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목에는 경동맥하고 경정맥이 있고요. 추골동맥이 있어요. 근데 경동맥하고 경정맥은 목을 조일 때 막히면 혈액이 안 통하는데 그렇죠. 추골동맥에는 혈액이 흘러요. 근데 추골동맥이 그 흘러갔던 혈액이 딱 그 죽음의 순간에 딱 이르게 되면 여기서 올라갔던 게 멈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일혈점들이 딱딱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일혈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제일 먼저 사람의 눈을 이렇게 이제 까보거든요. 그래서 일혈점이 발견되면 경부압박 질식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반이라는 건 우리 잘 알겠지만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생기는 혈액의 그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강이라는 거는 굳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굳었나 이런 경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부검을 했더니 늑골이 부러졌네. 즉 말하면 갈비뼈가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맞은 거죠. 그다음에 아래 턱도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턱골절은 잘 안 돼요. 그 선수들은 발로 찬 겁니다. 대체로 아래턱 이쪽이 골절되는 경우는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찼을 때 이 그 아래턱 골절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신은 전부 보면 피하 출혈이 굉장히 많아요. 피하 출혈이라는 거지 멍든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외력에 이렇게 보면 외력에 의해서 누군가 때려가지고 손상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갈비, 턱 골절, 그 다음에 온몸에 멍. 부패가 진행됐어도 멍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밀부검하면. 그러고 대퇴부도 골절이 됐는데 이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는 늑골 골절이나 아래턱 골절하고는 이 차이가 있었대요. 이거는 발굴 과정에서 결국은 그 대퇴부 골절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심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사후 손상이나 아니면 그 사전에 있었던 손상 같은 경우 구별이 됐는데 보다 보니까 대퇴부 골절과 피부 까짐 같은 경우는 사후 손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표 검사 해보니까 검지상 이건 뭐 질식이죠. 네. 질식 혹은 구타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추정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뭐 시반이나 시강이나 이런 걸로는 이럴 점이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표상이라고 하니까 아마 목에 뭐 사큰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사큰. 피부 까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구타 우리가 늑골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감식을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손가락에서 이제 이 사망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지문 복원 작업하죠. 이게 사실 쭈글쭈글해져 있는 우리가 팽창되어 있는 지문을 추출해낼 때도 쓰이는 비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건조해 있는 것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팽창되어 있거나 우리가 쓰나미처럼 물에 되어 있는 것들은 불어 있는 거. 네, 불어 있는 건 건조시켜요.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지문을 채취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처럼 아마 이거는 되게 건조해 있겠죠. 이거는 끓여요. 그렇죠. 살짝 끓여가지고 거기다 순간적으로 담그는 거예요. 그 담궈 갖다가 펴요. 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채우기도 해요. 여기 주사기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그 액체 같은 것들을 채워서 팽창시켜가지고 탱탱하게 해서 지문을 채취를 하기도 하는데 이 쓰나미 때 그 피해자 신원을 못 받길 때 우리나라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가가지고 정말 1등 공신처럼 다 신원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순간 온습열식이라는 그 기법을 썼는데 네. 이거 아무나 따라할 수는 없어요. 숙달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완전히 지문을 채취 못하니까 팽창시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정말 숙달된 사람이 순식간에 탁 담궜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때 팽창할 때 지문을 찍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간 온습열식 해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 이 과학수사 경찰이 최초로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대단한 겁니다. 네, 저도 이거 그냥 본 적. 그때 정경사인가 경사가 그 개발한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현장 나가서. 네. 네, 대단한 친구예요. 네. 진짜 제가 기억하는 저희 과학수사 요원들은 그 실험실 안에서 계속 많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과학수사 지문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순간 온습열식도 우리 그 경사급 경찰관 감식 경찰관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경찰관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현장 나가면 문틈 같은데 절도 사건 들어오면 분말가루 뿌리잖아요. 은색, 검은색 뿌려가지고 지문 떼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네. 그럼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값이 비싸요. 그거 한참 뿌리고 나면 콧구멍이 새까매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그 과학수사계 근무하는 그 경찰관이 네. 개발했어요.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안 해.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팩트처럼 여자들 이거 화장품 분 찍어 바르는 거 컴팩트 같이. 네, 컴팩트처럼 날리지 않고 이렇게 그 붓으로 해가지고 바로 묻을 수 있게 해가지고 발견하셨는데 진짜 개발했잖아요. 네, 그런 개발들이 과학수사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비싸거든요. 그 분말이 전부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서 그 경찰 그 과학수사비가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친구가 그걸 개발하면서 컴팩트 형태로 만들었고 그 분말 자체도 개발을 하면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아낀 겁니다. 국민들 세금을.
네. 지금은 또 훨씬 미세하고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구 같은 것도 우리가 뭐 혈흔이라든지 아니면 뭐 족적이라는 거 그 개발할 때 LED라든지 그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수사위원들이 그 같이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계속 그것도 개발을 해요. 예전에는 랜턴에다가 빨간 파란 그 전사지 있잖아요.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어요. 옛날 우리 구닥다리 시절에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란 빛이 가가지고 야광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알기는 알았는데 어떤 그 장비를 개발을 못 해갖고 그 종이 빨간 거 파란 거 갖다 놓고 뒤에서 이 랜턴을 비춰가지고 하니까 명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랬던 시절인데 그거를 우리 똑똑한 후배들이 다 개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했어요. 하여튼 지문 복원 작업은 고온 처리법하고 주사기 주의법을 네. 사용을 해서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 겁니다. 손톱 채취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청테이프에서도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거기서 예. 지문 채취인 그렇습니다. 혹시 DNA 묻어 있는지 의뢰하는 거죠. 네, 의뢰했다고 하고요. 또 이니셜이 근데 KSJ. 저 이거 궁금해요. 교수님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수사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니셜 새겨져 있는 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래 상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구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저 진짜 이거 의복 수사하는데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브랜드가 제품이 아니면 시장 가서도 다 조사하시더라고요. 찾아야 돼요. 네, 뭐 동대문에 이 스티커 하나 들고 가서 옷 하나 들고 가서. 근데 요즘에 힘들 거예요. 네. 요즘에 중국에서 워낙 많이 넘어와가지고 일선 수사관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상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자 옷들만 해도 뭐 외국에서 공구도 하고 뭐 해외 구매도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그 바지는 이제 신원 확인할 때 보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멘트 포대 아까 말한 것처럼 수거해가지고 지문 연출 시도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시멘트에는 분명히 일련 번호가 있고 만드는 회사 뭐 전화번호가 있고 다 있으니까 구입처를 또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인근에 있는 시멘트 가게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시멘트 그 무거운 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구입처 수사도 해야 되고, 그 이제 지문 복원한 다음에 아피스 이용해가지고. 30대 남자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피스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s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시거나 뭐 CSI 같은 거 보면 지문 딱 뭐 넣으면 다다다다다다다 인적사항 나오지. 다다다다닥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피스는 그렇게 딱 인적사항을 찝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군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막 뭐 우리가 딱 영화처럼 딱 신상명세서 다다다다닥 나오는 거. 그건 영화예요. 네, 거 아니고요. 그래도 아피스가 나와가지고 찾아내는 데는 무지하게 편하죠. 그러니까 압축을 해줘요. 그래서 또 과학수사위원들 또 그 지문 잘 보거든요. 그래서 삼각점이라든지 실제로 진짜 이 일치하는 거. 삼각도인가요? 삼각도. 그리고 특징점을 찾는 거고. 네, 특징점. 삼각도를 찾고 특징점을 찾는데 이건 나중에 지문 관련돼서는 내가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와상문, 재상문, 궁상문부터 시작해서 그 지문 관련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애더프테이션 해가지고 방송 한번 할게요. 저는 저거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아마 이 경찰학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문입니다. 지문. 네, 근데 현장에 가서 사실 진짜 실제 지문을 봐야 피해자 특정을 그러니까 피의자라 사람들 특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지구대했을 때 엄청 많이 공부했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거 네. 경찰관들 그거 모르면 경찰관 요즘에 못하죠. 지문은 이제 이래요. 여러분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지문 번호를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또 뭐 제로에 점 찍어서 10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3번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피스를 이용해서 3번이 나올 거예요. 근데 3번 오른손 중지에 3번 지문을 가진 사람은 수백 사람 수만 사람이에요. 아피스에서 그 현출이 되면 그 중에서 또 그 이 3번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삼각도라든지 특징점이 또 달라요. 융선이 끊기는 적이 다 다르고 그거를 또 구출해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인데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아피스가 있어서 많이 엄청 편해졌죠. 아피스 그리고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요원들이 다시 확인을 해요. 지문 최종 그러면. 확인을 해서 네, 밝혀낸 게 30대 남성의 신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 특정되면 네. 이제 수사하기가 조금 용이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간단하죠. 피해자를 찾아야지 그 피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수사해서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까를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는데 이건 금방 나왔죠. 네. 이 피해자하고 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을 때요. 그때 그 내연 관계 여성의 남편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딱 용의자는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연녀의 남편. 그 사람은 죽일 수 있잖아요. 강도살인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목걸이랑 그러면 다. 원한이나 치정이잖아요. 네. 원한이나 치정이면 대상도 원한이나 치정 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남성이잖아요. 남성인데 목을 그러니까 경부압박 질식이라든지 아니 골절 네, 한다면 남성일 가능성이 여성이 뭐 갈비뼈 몇 개 부러뜨리고 턱주가 그 아래턱을 골절시킬 정도 힘을 쓰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남성인 거 명백하고 그다음에 강도 살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가를 찾아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봤더니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 남편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진짜 이거 저 깜짝 놀랐는데 시신 발견 후 20시간 만에 이 남성 내연녀의 남성을 특정했어요. 찾았어요. 예, 그 사람으로 보고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빨리 지문 현출부터 진짜 빨리 이루어졌어요. 빨리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연녀의 남편 30대라고 특정 이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인 만나고 있는 거를 딱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범행 그냥 바로 자백받습니다. 네. 정말 이거 엄청나게 빨리 한 거예요. 검거 경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피해자는요 30대 남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 7월경에요. 이 그 피의자의 아내와 아마 내연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채팅으로 했다죠? 네, 채팅으로 만났답니다. 근데 남편이 이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만나지 마라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여성하고 남성은 헤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2010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 5개월 지났네? 네, 4, 5개월 지났고 또 우리가 발견되기 전 한 4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남성이 피해 남성이 이 내연녀를 또 만나고 싶어서 못 잊어서 만나려가지고 그 집 주변을 아마 뱅뱅 돌다가 피의자하고 딱 맞닥뜨린 모양이에요. 그거 한 번은 용서해 줬던 거네. 그렇죠. 자기 아내하고 만나는 거 알고도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용서를 한 번 해줬는데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집 근처에서 그 사람이 그 내연 남새끼가 뱅뱅 도르니까 이 남성이 이제 화났지. 근데 저는 이 피해 남성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집 주변이거나 아마 이제 그 인근 사람?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발견이 되지 않은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맞닥뜨리면서 아마 말다툼이 오갔었는데 당연히 말다툼. 너 이 새끼야 여기 왜 또 나타나서 뱅뱅 돌고 지랄이야지 했겠지 뭐. 그러면서 그래, 맞았겠지 이제 그때서 나라도 때릴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전 이 상황이 진짜 어디 가서 서로가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폭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피해자가 청테이프로 결박을 꽁꽁 묶었다죠. 네. 그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너 진짜 마지막 경고야 그만 만나. 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계 정리 그때까지는 죽인 건 아니에요. 네. 묶어가지고 와서 겁을 준 것 같아요. 때리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른 놈의 얘기예요, 사실은. 사른 놈. 네. 웃으면 안 돼. 네. 사른 나쁜 놈의 얘기예요. 뭐 그래 자기가 바로 죽인 거 맞닥뜨려 가지고 몇 대 다투다가 몇 대 때려 가지고 쓰러뜨리고 청테이프로 묶었다. 그리고 끌고 와서 2번 다시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비꼬았다. 쉽게 얘기해서 그 여자 나를 더 좋아했나 뭐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그 신기를 건드리는 말들을 그러니까요.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피의자의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격분해서 목 졸라서 살해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는 피해자를 이제 차에 싣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역으로 가서 공중 화장실에 있는 사용 그때 이제 안 했던가 봐요. 폐쇄하고 아마 네. 재래식이랑.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 대한 존재도 대충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에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하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포대를 다 붓고 세포대. 네. 세포대를 부은 다음에 유기했으니까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시멘트채 굳어 있다가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이제 굴착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참 잘했어요. 이거 검시통에서 외상 이거 잘 찾았잖아요. 네. 그죠? 늑골골절, 아래턱 골절 이런 거 잘 찾고 철저하게 기록도 하고. 진짜 이게 잘못 그 발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요. 시신을 잘못 걷어내면은 진짜 손상이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가는데 그걸 되게 잘한 거죠. 하여튼 그리고 제일 잘한 건 내가 볼 때는 끈질기게 지문 복원한 거예요. 그죠? 대단하네요. 정말 이거 아까 그 고온처리법 주사기기법으로 지문 복원한 거 성공한 거는 이건 정말 칭찬받아요. 8개 절대 쉽지 않아요. 8개 중에 3개를 현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8개가 상태가 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아마 3개 정도 부패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부패가 엄청 빨리 진행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고요. 네,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하네요. 굴착기로 그 이 발굴 작업해서 일단 긁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사후 손상 골절이 있었던 거 아까 그 대퇴부 골절 같은 거.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은 뭐 이 본인들 강원청에서 그 얘기 했네요. 그때가 더운 날씨인데 그 삼척에서 춘천 그 강원청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삼척 경찰서하고 이게 멀어요. 지방청들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방청들끼리 저희 프로파일러들도 그때 그랬는데 면담 서해 한번 지방 가려면 하루 걸려 하루 걸려요. 그래서 하루 자기네들 면담 한 건 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방청에 보고를 해놓고 현장에 그 지방청에서 우리 곧 나갈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거 아마 현장에다가 좀 시신을 뒀던 모양이에요. 더운 날씨인데 현장에 두면 안 되거든요. 발굴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 수사는. 네, 아마 그게 아쉬우셨던 게 그렇게 부패가 그러니까 실제로 콘크리트에서 나오면은 부패 속도가 엄청 엄청 빨라지죠. 그럼 나중에 지문 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콘크리트, 시멘트로 이제 그 시체 유기하고 음닉하려는 사건들을 제가 좀 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미제 사건도 좀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보고 막 할까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맞아요. 뭐 영화 보면 뭐 드럼통에 나와갖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신문이나 이런 보도상에서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됐던 게 많았다고 하고 일본에서 1984년에 15살에서 18살 소년애들이요. 여고생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냥 따라 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범행해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히려 시멘트로 어떻게 보면 그 매장하면 시신 부패 속도가 더 더디고 그 안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거도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콘크리트 잔해에다가 콘크리트 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마 과학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잡힌다라는 거를 과학 수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건의 과학 수사를 얘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도 과학 수사는 다 잡아요. 그럼요.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이제 우리 과학 수사 대단해요. 나중에 이제 설해마을 사건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 그때 있었거든요. 그거 다음번 뭐 이제 기회 되는 대로 합시다. 프랑스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했었어요. 그죠? 지금은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프랑스 애들. 진짜 네. 한국의 과학수사에 대해서. 그 과학수사위원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오면서 제일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학수사가 얼마나 발전돼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은 범죄 현장을 가면 사람들이 다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그 채취하는 사람은 채취만 해서 그거 지 거밖에 몰라. 네,
현장 한 자기 파트밖에 모르거든요. 몰라요. 근데 우리 과학수사위원들은 아유, 다 해야 돼요. 만능. 네, 지금은 그나마 2명이 가지만 옛날엔 혼자 가서 그 현장 지문 제치부터 시작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문화가 떨어지지 않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갔더니 되게 놀랬던 게 살인 사건 한두 케이스 뭐 그 혈흔 분석을 했고 자기네들끼리 막 증명서를 서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살인 사건만 몇 케이스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카운티가 되게 도시가 아닌 데서는 살인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뭐 1년에 몰라요. 한두 건, 세네 건으로 자기네들은 분석하고 해서 막 그 증명서를 받고 요즘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런 걸 받는데요. 인증? 네, 인증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진짜 현장에서 대단해요. 1년에 거의 한 100몇 건을 사실 되게 사건을 다루거든요. 옛날에는 그나마 옛날에는 감식반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형사들 전체가 다 과학수사위원이었어요. 형사들이 가서 지문 놔두고 파출소 순경도 현장 나서 지문 다 제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개발하거든요. 루미놀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세제나 락스나 철, 녹슨 철에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정말 제 과학수사위원들 보면서 되게 놀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과학수사가 정말 전 세계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테니까 계속 좀 보시면 더 많은 거를 우리 구독자분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또 한참 또 자랑을 하는 과학수사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잡힌다. 우리 과학수사. 그러면. 네. 화이팅 하는 뜻에서 시작해본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